2025년 10월 단 이틀 만에 수많은 알트코인이 마이너스 70%, 시력에는 마이너스 99%까지 폭락하며 사실상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원인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건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시장 깊숙한 곳, 우리가 믿었던 디파이 시스템과 시장의 구조적 결함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수십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졌는지 그 참혹했던 붕괴의 진짜 메커니즘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4개의 단계가 맞물려 돌아간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관세 발표라는 지정학적 충격이 시장을 덮쳤고, 둘째, 이 충격은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파생상품 포지션 청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바로 이 청산 과정에서 특정 디파이 생태계의 심장과도 같았던 USD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충격이 시장의 혈액과도 같은 유동성을 공급하던 시장 조성자들을 덮치면서 알트코인 시장 전체가 붕괴하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 4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파생상품 시장의 강제 청산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단 24시간 만에 무려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증발했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당시 청산액이 약 12억 달러, 그리고 우리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2022년 11월 FTX 거래소 붕괴 사태 당시 청산액이 약 16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FTX 때보다 무려 10배 이상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레버리지가 숨겨져 있었다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산된 포지션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전체 청산액 중 약 167억 달러가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이었고,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은 25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거의 7대1에 달했죠. 이는 시장이 얼마나 한쪽으로 쏠린 극단적인 낙관론에 취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두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레버리지를 사용해 베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하락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해줄 매수 세력이나 완충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시장은 내리막길을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190억 달러라는 거대한 청산은 왜 알트코인의 99% 폭락으로 이어졌을까요? 그 중심에는 이더나 랩스의 합성 달러 USD가 있었습니다. USD는 겉보기엔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처럼 보였지만 그 구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제는 이 USD를 이용해 연 40에서 50%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순환 대출 전략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USD를 담보로 맡기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빌린 돈으로 다시 USD를 사서 또 담보로 맡기는 과정을 4-5번 반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원금이 4배까지 불어나면서 기본 수익률이 연 40에서 5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로 둔갑했습니다. 전통 금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수익률은 금융 혁신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거대한 레버리지에 거미줄을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수익률이라는 꿀단지에 이끌려 막대한 자금이 이 취약한 구조로 몰려들면서 시스템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관세 발표로 인한 시장 충격 속에서 바이낸스에서 USD를 증거금으로 사용하던 거대 기관의 계좌가 강제 청산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래소의 청산 시스템은 빚을 갚기 위해 이 기관이 보유하던 막대한 양의 USD를 시장가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매도 폭탄은 시장의 모든 매수 물량을 집어삼켰고 USD의 가격은 순식간에 1달러에서 0.6달러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바로 이 디패깅, 즉 가치 연동이 깨지는 순간이 모든 붕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USD의 디패깅은 순환대출 구조 내에서 전형적인 죽음의 소용돌이를 촉발했습니다. 담보로 잡혀있던 USD의 가치가 40%나 폭락하자 수많은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동시에 청산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포지션들의 USD 담보를 시장에 강제로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이 자동화된 매도 물결은 USD 가격을 더욱 하락시키고 하락한 가격은 다시 더 많은 포지션을 청산시키는 그야말로 파괴적인 연쇄 청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테라 루나 사태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의 반복이었습니다. 디파이 생태계의 붕괴는 어떻게 시장 전체의 위기로 번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시장의 숨은 실력자, 바로 시장 조성자, 즉 MM들의 역할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장 조성자는 보통 매수와 매도 호가를 동시에 제시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그들은 시장의 소방수가 아니라 불길을 키우는 가속기 역할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 시장 조성자들 역시 고수익을 내는 USD 생태계에 깊숙한 참여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조차 자신들의 파생상품 포지션 담보로 USD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USD 가치가 0.6달러대로 폭락했을 때 그들이 가진 담보 가치는 하룻밤 새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레버리지를 2배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고 결국 스스로가 거대한 마진콜, 즉 추가 증거금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시장 조성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던 알트코인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는 것이었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알트코인 시장에 걸어두었던 매수 주문을 일제히 걷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유지되었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 호가창은 매수 주문이 완전히 사라진 유동성 진공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15% 하락하는 동안 수많은 알트코인이 70% 이상 폭락한 이유입니다. 매수자가 사라진 시장에는 가격을 지지해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사건은 유독 바이낸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을까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USD와 같은 상품이 성장하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디패깅을 촉발한 기관도 위기의 중심에 섰던 시장 조성자들도 모두 바이낸스의 핵심 고객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리스크가 한 곳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의 작은 실패는 곧바로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의 VIP 및 시장 조성자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를 낳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주요 VIP 고객이었던 DWF 랩스가 수천억 원 규모의 시장 조작에 관여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바이낸스는 이 고객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사팀을 해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거래소가 자신의 핵심 수익원인 VIP 고객들의 위험한 행동을 눈감아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이런 환경이 리스크가 통제되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된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70% 하락도 끔찍한데 대체 어떻게 마이너스 99%라는 비현실적인 폭락이 가능했을까요? 이는 시장 구조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시장 조성자들이 매수 주문을 모두 걷어들인 호가창에는 마지막 체결 가격과 다음 매수 주문 사이에 거대한 가격 공백, 즉 에어포켓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는 겁에 질린 누군가가 던지는 아주 작은 규모의 시장가 매도 주문 하나만으로도 이 에어포켓 구간의 모든 호가를 순식간에 뚫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매수 주문은 아마 몇 센트 혹은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걸려 있었을 겁니다. 99% 폭락은 자산의 가치가 재평가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의 모든 매수세가 사라져버린 기계적인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수많은 알트코인의 가격이 사실은 소수의 시장 조성자들이 유지해주던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잔인하게 증명한 셈입니다.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의 알트코인 붕괴는 거시경제 충격이 취약한 디파이 프로토콜의 실패를 촉발했고 이 실패가 과도하게 노출된 시장 조성자들에 의해 시장 전체로 전파되면서 알트코인 시장의 재앙적인 유동성 진공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단일 거래소에 리스크가 집중된 환경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3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높은 수익률의 이면을 보고 숨겨진 레버리지가 없는지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투자하는 자산뿐만 아니라 그 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와 시장의 핵심 참여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지, 즉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의 유동성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특권이지 권리가 아님을 이해하고 유동성 진공의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번 붕괴는 결국 시장의 성숙을 강제할 것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 도입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유럽연합의 MACA 법안이나 미국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투명한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는 등 이번 USD 사태와 같은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규제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5년 10월의 붕괴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앞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